이 이야기는 김민수라는 대학생이 겪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민수는 오랫동안 친구들과 함께 공포체험을 하는 것을 즐겼고 이번에는 특히 소문이 무성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폐가는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그의 4명의 친구들은 차를 타고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길은 점점 더 울퉁불퉁해지고 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좁은 오솔길 끝에 자리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되어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입구에는 다 탈색된 출입 금지 표지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겁없는 척했지만 누구나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을 하나씩 탐색하면서 그들은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고 길게 끄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람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그들 주위를 맴돌며 뚜렷해졌습니다. 한참을 더 탐험하던 중 그들은 집의 지하로 이어지는 덧문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그들은 하나 둘씩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몹시 추웠고 촛불이 켜져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사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누군가가 서둘러 쓴 것 같은 흘려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기이한 사건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엔 미스터리한 사고로 모두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힌 민수는 친구들에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위층에서 컹컹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리는 소리에 다들 깜짝 놀라 일어서려는데 지하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휴대폰의 미약한 빛에 의존해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꽉 잠긴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외쳐봤지만 누구의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점점 짙은 절망이 엄습해왔습니다. 누가 그들을 가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침내 민수는 침착함을 되찾고 창문을 통해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그 틈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 마음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 중 누구도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그들의 가슴속에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온 지 얼마 뒤 그 폐가에서 또 한 번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울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누구도 그 소리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도 친구들과 산을 많이 찾긴 했지만 그날의 기묘한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지나친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읽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매년 특정한 날 밤이 되면 마을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폐가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 귀신은 생전에는 그 집의 주인으로 매우 부자였으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 주인은 탈출하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하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바로 그날 밤에 출발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 녹음기 등을 준비해 폐가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들 긴장하고 있던 마음이 풀어졌다. 친구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각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녹음기를 들고 소리를 녹음했다. 하지만 한동안 폐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들 지쳐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사람의 흐느낌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렸지만 호기심은 그들을 쉽게 물러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폐가 안쪽 거실처럼 보이는 공간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추고 대신 싸늘한 공기가 그들의 피부를 스쳐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하게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스스로 닫히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문을 열기 위해 했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문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그때 카메라를 보고 있던 한 친구가 소리쳤다. 화면에는 분명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의심할 여지 없이 귀신이라고 확신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기계들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다. 녹음기에서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카메라 화면은 심하게 떨리며 이상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이 갑자기 떨어지고 뒤로 밀려난 커튼 사이에서 차가운 바람이 마구 힘을 낮췄다. 마침내 그들은 기지를 발휘해 창문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갔다. 폐가를 빠져나와 마을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폐가로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후 확인한 녹음기에는 여전히 이상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돌아오지 마라, 여긴 내 집이다 라는 소름 끼치는 경고와 함께 말이다. 그 경험은 그들의 뇌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로 남게 되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들이 겪은 일을 상세히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공포에 떨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그 폐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포의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해졌더라도 그곳에 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경고는 변함이 없었다. 절대 그곳에 가지 마세요. 저는 2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저는 주말이 되면 소위 랜선 여행이라고 불리는 웹서핑을 하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폐가 체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댓글에는 이곳을 직접 방문해본 사람들의 후기와 함께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폐가에 갔다가 귀신을 봤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가면 안 돼요. 호기심이 커진 저는 그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 꼭 가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작은 배낭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입구부터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바람에 부딪혀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처럼 이상한 소리를 냈고 집은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외부보다 더 음습했습니다.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걷자마자 으스스한 느낌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쇠구슬이 끌리듯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발걸음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층에 발을 딛는 순간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스스로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방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릿하게 보일 뿐. 갑자기 그 형상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밑에 무언가가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본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검은 형상이 저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본능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첫 번째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경고의 신호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밤마다 창문 밖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지거나 전혀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글로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였죠. 결국 공포에 질린 저는 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포장을 하던 도중 마지막으로 살펴보려던 제 방 책상 서랍에서 웬 낡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검게 변색된 사진 속에는 내가 방문한 그 폐가와 낯익은 모습의 한 남자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눈동자는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옮긴 후에도 한동안 그 기억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삶에 얽혀든 듯한 느낌, 그곳에서 무언가를 데려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검은 실루엣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폐가에 가게 된다면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